제가 오늘 칭따오에 왔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는 칭따오 같습니다. 지금 밤이 조금 깊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저기 오사광장 소형타 불빛도 꺼졌고 그 옆에 유람선 불빛만 바다 위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험해 볼 술은 낭야대 70도 원주입니다. 바로 이 술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낭야대 술을 마셔봤지만은 이 70도 원주는 마셔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칭따오에 온 길에 이 술을 찾았습니다. 70도 원주 칭따오에서 마시는 술 맛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잔도 준비되어 있질 않아서 종이컵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전국의 술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주는 높은 도수의 원주들을 마셔본 기억들이 많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뒤 정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막 빼낸 술 혹은 그 술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한 술이 바로 원주입니다. 다른 여하한 무엇도 썩지 아니한 정류한 그 자체로 빼내서 보관한 술, 그게 바로 원주입니다. 제가 그러한 술들을 여러 차례 마셔봤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처음 정류해서 받아낸 술, 맨 처음에는 보통 75도 이상입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75도에서 72도, 65도 이런 식으로 도수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낭야대 70도 원주라고 하는 것은 70도 선에쯤 왔을 적에 모아놓은 술들이겠습니다. 브랜딩을 거치지 아니한 술.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마셔봤던 원주들, 그것들이 대부분 다 70도 이상의 술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70도가 넘는 술, 그거 완전히 얘가 타는 것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마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70도, 75도 술도 입에 넣을 적에는 순하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간 뒤에 그 후에 올라오는 기운이 좀 강렬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낭야대 70도 술은 제가 지금 마셔보니까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강렬해요. 약간 자극적입니다. 예리한 구석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술 또한 일반이 상상하듯이 그렇게 입이 타는 느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향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도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원주를 마시고 한두 잔 딱 마시고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술들은요, 금방 깹니다. 높은 도수의 술일수록 이 정류주들이 밖에 나오면은 금세 이 머리 끝에서 알코올 기운이 확 날아가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은 내가 술 마시고 왔던가 싶을 정도로 그런 깨끗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이 빼갈 마니아들 중에는 이런 고도의 높은 도수의 술을 굳이 찾는 술꾼들이 많습니다. 칭따오의 깊은 밤에 마시는 이 70도 원주 맛, 저한테도 새로운 기억이 될 듯 싶습니다. 낭야대 70도 원주, 낭야대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난번 제가 낭야대 술을 얘기할 적에 말씀드렸듯이 이 낭야대는 칭따오시의 맨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예요. 칭따오가 인구 1000만이 넘는 큰 도시이다 보니 시의 영역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찾는
칭따오 중심지에서 이 낭야대까지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진시황 이야기도 했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국토 순시를 할 적에 이 낭야대까지 왔었다. 그것도 3번이나. 진시황이 그렇게 낭야대에 집착한 것은 그의 영원한 꿈이었던 불로장생, 그리고 그 약을 구해오겠다라고 하는 술사 서보기가 이 낭야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약을 꼭 구해오겠다라는 서보고의 말을 믿고 거대한 선단을 만들어가지고 동해바다로 떠나보냈던 그 출발지가 바로 이곳 낭야대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낭야대에 가면은 진시황과 서보고의 이야기를 담은 그 유적들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진수가 쓴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의 고향이 낭야군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낭야대와 그 낭야군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같은 산동 지역입니다.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칭따오를 대표하는 술이 바로 낭야대다. 그리고 그 낭야대의 여러 술들 중에서도 가장 특색 있는 술 하나가 바로 이 70도 원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낭야대 말고도 칭따오에는 여러 가지 백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기장이라는 술, 또 전교, 남부 이런 술들이 칭따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와 함께 황주 또한 유명한데 이곳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황주가 바로 묵로주라는 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숲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 칭따오도 벌써 외지 술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량액, 낭주, 서봉주 이런 것들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고 낭야대 술은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칭따오 시민들의 이 낭야대 술에 대한 애정은 크게 퇴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러한 원주를 받아내는 방법, 발효가 끝난 술을 열을 가해서 증류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맨 앞에서부터 80도, 75도 이런 술들이 나옵니다. 증류주 기술이 개발된 것은 이미 그 시대에 선인들이 알코올의 비등점이 물보다 훨씬 낮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물은 100도씨가 돼야 기화, 즉 끓으면서 김을 뿜는데 이 알코올은 70도 선에서부터 이미 증류가 되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알코올 술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백주, 양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맨 앞에 나오는 술들, 그걸 주두라 그럽니다. 술머리, 80도, 75도 그런 술들입니다. 그 주두 술과 맨 나중에 나오는 술들, 즉 30도 이하 술들, 그것을 주미라 그럽니다. 술꼬리. 이 술들은 불순물이 있고 또 상품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여 그것을 제쳐버립니다. 그 몸통의 술만 받아낸 것이 좋은 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도수가 각각 다르죠. 시간에 따라서 도수가 점점 내려가니까. 그래서 70도 술을 45도 술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또 도수가 달라지고 술맛도 달라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섞는 작업을 브랜딩이라 그럽니다. 일체의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여타의 조미제 같은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물론 저가의 술들 중에서는 인공의 향을 집어넣고 뭐 이러는 술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칙은 절대로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우리나라 소주, 이거는 흔히 희석주라 그러죠. 희석, 섞었다라는 겁니다. 즉 주정, 알코올에다가 물을 섞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도수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밖에 조미제 같은 것이 들어가서 맛을 향상시키곤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정류주인데 중국 빼갈과 달리 우리의 소주는 희석주다. 물을 탄 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그 순수한 술, 그 자체가 원주 또는 기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원장주란 이름의 술들이 시중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주. 요 장자라는 한자는 원래가 신선들이 마시던 음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라는 단어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장자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하여 마치 어떤 특별한 술, 우리 몸에 좋은 어떤 특별한 술, 이런 인상을 갖게끔 해서요. 순수한 술이다. 순수라 그러면 다 뭐 좋아하니까요. 하는데 이것은 상업적으로 지어낸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 원장주란 말을 맨 처음 만들어 쓴 술회사가 바로 고정공주입니다. 고정공주가 이 원주를 원장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갖고 대대적인 선전을 해가지고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장주라는 것은 원주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주가 보통 70도가 넘는다 그랬죠. 그 고도의 술을 쉽게 많이 마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중국의 빼갈 전문가들도 원장주가 사람들을 홀려서는 안 된다. 원주 그 자체는 본래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이다 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즉 도수를 낮추고 숙성을 오래 하고 이러한 브랜딩을 한 술, 그것을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낭야대 70도 원주처럼 지금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고도의 술을 상품화한 술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들 술들이 대부분 70도에서 72도입니다. 이들 고도의 술들이 일정 소비자들한테 아직도 크게 환영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술의 순결성이라고 여깁니다. 즉 다른 어느 것도 섞이지 아니한 본래의 술, 곡식에서 그대로 빠져나온 순연한 술,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술맛 자체가 아주 담백할 수밖에 없겠죠. 찌르는 기운, 강렬성, 자극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술에서 풍겨지는 어떤 야생의 순결성 같은 것을 즐기는 술꾼들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들을 위한 고도의 술의 생산, 이런 것이 중국의 백주시장에서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도수의 술을 많이 마셔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체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2잔, 3잔 마시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술들의 존재는 잠깐 언급했듯이 머리를 때리는 일이 없다. 그리고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다. 빠르게 취하지만은 또 빠르게 깨고 말끔해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그걸 상토우라 그럽니다. 위상자의 머리 두자를 씁니다. 머리끝으로 올라왔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골 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그걸 늘 느낍니다만은 발효주를 마셔서 크게 취했을 경우, 예를 들면은 막걸리다, 와인이다 이런 술을 마시고 취해버리면은 나중에 참 고생이 심하죠. 깨지도 않고 머리는 아프고 속은 더부룩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하루 이틀 끄는 경우를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발효주 안에 있는 그 복잡다기한 균들이 우리 몸에 이롭게만 작용하지 않고 나쁘게 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런 데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류주에는 균이 없죠. 이로운 것도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수 때문에 크게 취할 수는 있어도 그 술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든가 오래 숙취가 이어진다든가
하는 일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빼갈 회사들마다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우리 술은 상토가 없다. 즉 뒤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런 낭야대 70도 원주 같은 고도의 술들이 훨씬 더 깨끗함, 말끔함이 선명합니다. 아무튼 언제 한번 마셔본다고 했던 이 낭야대 70도 원주 칭따오에서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뒤는 깨끗했습니다.